Thank you, Mr. Zhang. And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장 교수님.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의 박광서라고 합니다. 지금 KMI라는 것은 총리실 산하의 해양 그리고 수산, 해운 또는 물류 등등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먼저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많은 발표자 여러분들, 또 패널 토론자 여러분들, 또 참석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세션에 연자로서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해양수산통합행정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발표가 여러분들께서 한국의 정책을 또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국 참석자분들을 위해서 한국어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목차입니다. 먼저 그 해양수산통합행정의 전반적인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해양수산통합행정의 성과 그리고 향후에 발전해 가야 될 과제들 그리고 마지막 맺은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해양수산통합행정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워낙에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만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진행되던 해양수산 행정이 1996년도 그러니까 유엔 해양법이 발효될 시점에 해양수산부라는 범부처 조직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5년간의 단절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청년기인 거죠. 그동안 청 단위로 있을 때에는 어쩌면 집행기능 위주의 부처였다면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집행기능과 기획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부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양수산통합행정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해양정책 부분, 수산, 그 다음에 해운, 물류, 항만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해양정책의 경우에는 해양산업, 해양레저관광, 환경, 생태, 그리고 해양영토와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고 있고, 수산 부분은 어업과 수산업, 그 다음에 수산, 유통, 가공, 어업인의 복지, 어촌 문제까지 같이 포괄하고 있습니다. 해운 물류 쪽은 해상 운송과 선원 교육들, 그리고 해운 중개 관련된 서비스업들, 그리고 해사 안전, 해사 기술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항만도 항만 개발, 운영, 그리고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 그리고 항만 종사자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해외 항만 투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해양수산부의 조직입니다. 장관과 차관 밑에 3개 실, 3개 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 실은 기획조정실, 해양정책실, 수산정책실로 되어 있고 3개 국은 해운물류국, 해사안전국, 항만국 해서 각각의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해양 리더로서의 비전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그리고 생산성이 있는 바다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해양산업으로서 GDP 비중을 1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세부적인 과제로서 해운항만, 수산, 해양레저관광, 창업투자, 해양관리, 또 해양영토, 국제협력과 같은 여러 세부적인 과제들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가장 대표적인 법정 계획이 있는데요. 10년짜리의 해양수산 최상위의 법정 계획이며 범정부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차, 2차에 걸쳐서 3차가 계획이 수립이 됐고 2030년까지 이 계획에 따라서 해양수산 정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비전을 전환의 시대, 살아있는 바다, 풍요로운 미래를 비전으로 제시했고 그 밑에 어떤 포용의 바다, 성장하는 바다, 그리고 미래의 바다라는 세 가지 모토 아래 6가지의 커다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행정의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한국의 해양수산 여건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해양의 바다, 우리의 바다는 대략 육지 면적의 4.4배에 달하고 있고요. 섬은 3,348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해안선 길이는 대략 지구 둘레 길이의 37%인 15,0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갯벌인데요. 세계 5대 갯벌이 우리나라에 있고 이 갯벌은 얼마 전에 그 유네스코의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갯벌의 생산성, 그 경제적 가치는 산림이나 농지보다도 더 높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성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 환경 안전 분야인데요. OHI, 그러니까 해양 건강성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옆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 혹은 미국, 영국보다도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고요. 해양 쓰레기는 그동안 10년 동안 한 8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수 수질의 경우에도 1등급 수질이 그동안 10년 동안 한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 보호구역도 6.2배 증가를 했고요. 해양 이용 개발과 관련해서 연 인원 1억 명 이상이 해수욕장을 방문을 합니다. 다만 작년과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양 레저가 각광을 받으면서 서핑 인구가 5년 만에 10배로 증가를 했고요. 해양 에너지 전력 거래량도 9.1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해수 심층수 이용과 관련돼서도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산과 관련해서 수산 생산량, 생산 금액은 각각 13.8, 3.3% 증가를 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농수산 식품 수출 중에서 상위 5개 중 2개가 김과 참치, 수산물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육류나 기타 설탕보다도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과 어가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아마 농가가 어가보다 소득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가가 농가보다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연 인원 1,200에서 300명 정도가 귀역 귀촌을 하고 계십니다. 낚시 인구도 대략 850만 명에 달합니다. 해운 물류의 경우에는 저희 나라의 지리적 여건상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 거의 전량이 바닷길을 통해서 들고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석하게도 2016년도에 그 굴지의 한진 해운이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당시로 급격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연 인원 1,458만 명이 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배선대라든지 전기선 연결성 지수, 또 컨테이너, 항만 기항 횟수 등도 3위 내지는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항만 개발 운영과 관련해서 항만 하역 능력은 12억 톤에 달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 대략 한 3천만 TEU에 육박하는 물동량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세계 4위에 랭크되어 있고 부산항만 보더라도 6위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과는 어쩌면 해양수산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의한 시너지 성과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시너지에 따른 통합 행정에 따른 성과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성과들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 10개를 저희가 골랐는데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운과 조선의 통합적인 육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진해운이 파산된 이후로 저희 한국의 해운 산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그 계획을 총괄할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를 했고 수행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해운 글로벌 리더 실현 전략을 또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봉량이라든지 지배선대 또 매출액 부분이 그 한진해운 파산 이전으로 거의 회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해운 그 자금을
국내 조선소에 발주함으로써 대략 한 119억 달러를 국내 발주함으로써 해운과 조선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어촌 개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단지 어촌 지역 개발 문제를 떠나서 아마도 관광 또 여러 환경적인 부분도 같이 결합이 돼 있는 형태인데요. 현 정부 들어서 어촌 뉴딜 300을 추진했습니다. 2022년까지 300개의 어촌을 지정을 해서 어촌과 어항을 하나의 정주 여건과 관광 인프라로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제 그 1차년도에 시행했던 70개 그 어촌 그 뉴딜 사업을 통해서 대략 한 16,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 걸로 평가되고 있고, 이는 일반 토목 건설보다 고용 효과가 더 높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근로자보다 지금 어가 소득의 증가율이 더 높은 상황으로 바뀌었고,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정주 여건이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바뀜으로써 여러 그 주민들뿐만 아니고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 항만의 종합적인 이용입니다. 그동안 항만은 수출입 물품이 들고 나는 물류 기지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하나의 어떤 노후 항만 혹은 유휴 항만을 활용해서 전반적인 어떤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산업 클러스터도 조성을 했고, 일례로 광양의 같은 경우 지역의 경제 거점으로서 그 신규 그 투자 유치액만 87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19개의 항만 개발을 통해 한 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선원과 어선원의 통합적인 육성입니다. 그동안은 상선원은 해운항만청, 또 어선원은 수산청에서 주관을 했다면, 지금은 통합적으로 선원을 육성하고 관리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 장학사업 등등의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성과로서 최근에 5년 동안 양성한 인력들 한 490명 정도 되는데, 그 인력들이 100% 취업에 성공을 했고요.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선원들의 만족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해양 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보호구역이 한 6.2배 정도 됐고, 그 건수로도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오염 퇴적량에 대한 처리 문제, 그리고 해양 오염 사고 발생률도 급격히 감소를 했고요. 또 바다 목장 사업 등을 토대로 해서 CO2 저감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효과, 특히나 바다 목장 사업을 통해 그 어획량이 44% 매년 44%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해양 공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입니다. 그동안은 유격과 해역, 또 해역도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가 되던 부분을 해양수산부가 출범하고 나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특히 해양공간계획법, 또 해수부 내에 해양공간정책과를 새롭게 설립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전 해역에 대해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해양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실제 해양 자료 정보를 얻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됐고, 특히 사전에 그 해상풍력, 또 골재, 어민 간에 그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 내지는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해양 레저 관광 부분입니다. 해양 관광뿐만 아니고 어촌 관광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양 레저 체험 행사, 또 교육, 문화, 체험 프로그램, 또 어촌 특화 지원 센터 20개소를 운영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 체험 교육에
한 80만 명이 참석을 하고 만족도 역시 상당히 높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지역 사회에는 그 지역 소득으로 또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가구의 그 업 외에 그 어촌 소득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안전에 대한 통합 관리 부분입니다. 해양에서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통합적인 관리 체계 또 인프라를 확충을 했습니다. 또 제도 개선과 또 조직 인력을 보강하고 여러 장비들을 확보를 하고요. 아울러서 대국민 그 안전 교육 등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양 사고라든지 해양 사고에 의한 인명 손실 등이 현격히 감소를 했고, 특히 헤로드 앱이라고 하는 어플을 개발을 해서 이에 따른 구조 인원도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고 이용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투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해양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생 기업들, 특히 벤처 투자가 중요한데요. 그 전에 수산 펀드만 있던 것을 해양까지 그 펀드를 조성을 했고, 또 창업 투자 지원 센터도 수산 부분에서 해양 수산 부문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을 했는데, 가령 수산 펀드만을 통해서도 107개의 스타트업 기업이 생겨났고, 이를 통해서 4,580명의 신규 고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외 그 투자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대략 한 870개 기업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협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해외 항만 또는 해외 물류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을 했고, 아울러서 한 아세안 협력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해운, 항만, 수산 전방위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했고요. 그 결과 수산 쪽에서의 수출, 또 수출 대상 국가, 여러 그 계약액 등과 여러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고, 또 IMO나 유네스코, IOC, IHO 같은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해양수산 통합행정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더 가야 될 길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KMI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한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고 저희 KMI에서 생각한 바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그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략 한 2,000명의 그 대한민국 국민들께 여쭤봤는데요. 해양수산 부분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혹은 식량의 안보 또는 어떤 해양의 생태계 또 인류의 문명에 기여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략 한 70% 이상의 국민들이 그렇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통합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응답도 대략 70%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해양수산 부문이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해양수산 통합행정 25년의 성과가 낮느냐라는 질문에 보통 이상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분들이 80%에 달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것이 해양 환경과 오염 관리, 또 수산물 유통 가공 부분에서 성과가 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는 어떤 구성원의 전문성, 그 다음에 책임성을 먼저 가장 크게 들었고, 또 명확한 업무와 기능을 두 번째 이유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아직은 부족합니다.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해양수산부 내의 공무원분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그리고
관련성 그리고 인식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일반 국민들은 해수부 공무원들 분들에 비해서 한 절반 이상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나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라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그 인식이 체계적으로 전달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은 해양수산부의 주요 기능을 저희가 한 50개로 구분을 해서 어떠한 기능들이 중요하고 미흡했는지 또 강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해양 생태계 관리, 해양 오염 환경, 그다음에 수산물 안전, 해양 영토, 또 선박 배출 오염원 관리, 해양 재해 관리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됐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과제들을 한 번에 다 묶어보니까 해양수산업의 어떤 주력 산업 재건과 신성장 동력 발굴, 두 번째는 고품질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된다. 세 번째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네 번째는 글로벌 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좀 구분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해양수산 분야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크게 5가지로 봤습니다. 경제와 또 국민의 삶의 질 문제, 또 해양 환경 문제, 글로벌 협력,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그래서 핵심 키 태스크, 그러니까 핵심 과제로서는 이 해운 물류 부분에서의 세계적인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어떤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세 번째는 청정하고 안전한 이 해양 바다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업무로 제시가 됐고요. 다른 부처하고 기능적으로 조금 중복될 수 있는 부분에서 협업이 필요한 과제들로서는 이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또 스마트 어촌, 해양 레저 관광 육성, 또 해양 에너지 기반의 탄소 중립 실현, 그다음에 글로벌 협력과 통일 한국 대비, 광역권 협력 사업 발굴로 제시가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자료를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료가 저희 WF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좀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는 제가 그 WF 사무국에 연락해서 제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부분입니다. 이러한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아직까지는 통합됐다, 완전한 통합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련된 부처들과 공동의 과제들을 발굴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울러서 국제적으로도 그동안에 해양수산부가 국내 업무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관련된 해외 국가들하고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관급 혹은 실무급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공동의 이슈를 발굴해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들, 또 정보 데이터, 인력에 대한 교환,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산, 학, 연 차원에서의 교류 협력을 지원하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오늘과 같은 공동의 학술 행사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